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자, 바로 이 얘기부터 해보죠. 공수처가 각종 수사 관련해서 광범위한 통신 기록을 조회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 배우자 김건희 씨가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야당 반발 상당히 강한데 자, 일단 이동희 작가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가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 법률가이기도 하고 사실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진짜 저도 뭐 군 검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실제로 이 법에 왜 돼 있냐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이나 통신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1차적인 전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동영 씨의 전화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조회를 했는데 뭐 제 번호가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당연히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번호는 박지훈 거다. 네. 박지훈과 통화를 했구나. 네.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는 뭐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가입 일자 뭐 다 좀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지금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예. 제가 또 더 나아가서는 뭐 가족이라든지 거기 더 나아가 조사를 할 수 있다는데 그 조항은 사실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예. 일단은 만약에 공수처만 이렇게 특별하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도 볼 수 있는데 공수처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에서 특히 검찰에서는 똑같이 해왔거든요. 예. 관행적으로 해왔고 참여연대는 이거 좀 개정해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했는데 갑자기 이제 공수처에 문제되니까 이게 핵폭탄이 좀 떨어지는 모양새라서 제가 아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합니다 사실은. 예. 이게 우리가 흔히 그 전화를 압수해서 야당 지금 권성동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네. 야당 의원 전화를 왜 들여다봤냐. 그렇게 되려면은 언제 통화했고 몇 분 동안 통화했고 어디서 인터넷에 접속을 했고 뭐 이런 네.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박 변호사가 말하고 공수처에서 봤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컨대 아마 야당 의원이니까 뭐 김웅 의원일 수도 있고요. 피의자는 있을 거예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있고 그 피의자의 통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피의자랑 통화한 다른 사람 제3자. 근데 이 010-0000 그게 누군지 확인해 보니까 예컨대 윤석열 후보였다. 또 윤석열 후보를 확인해 보니까 예컨대 김건희 씨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됐던 거로 보입니다. 뭐 그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진 않고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껏 수사 관행이었고 법에 어느 정도 허용된 문구가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대검은 더 많이 했어요. 지금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있는 동안 한 280만 건 정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말이 안 뭐 맞는 저도 거죠, 그 생각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속한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야당 탄압이고 야당 후보 탄압이다. 네. 근데 박지훈 변호사 말 맞다나 윤석열 후보가 총장 지적 시절에 300만 건 가까이 이걸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 65건 한 걸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안 맞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안 했을 거냐. 당연히 했겠죠. 검찰에서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만 이제 이거는 당신 전화기를 들여다봤다고 그 알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박지훈 변호사나 저도 확인해 보면 저는 나올 수 있는 이동영 거죠. 작가는 거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랑 통화를 했으면 거의 나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피의자랑 통화했는지 모르겠어요. 피의자나 조사받는 사람하고 통화했는 거라면 조사해야죠. 그럼 조사 안 하겠습니까? 예.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문제 제기도 좋고 잘못했고 뭐 이런 내용은 좋은데 살짝만 들여다보면 이게 조금 안쓰러워요. 할 게 없어서 이런 것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근거가 있고 논리적이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한 면만 딱 더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280만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겉으로 봤을 때 사찰하냐 이러지만 한 번만 뉴스를 조금 귀담아 들으면 에이 이게 무슨 뉴스거리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 공격 전략도 지금 제대로 못 잡고 있는데 저는 그래 봅니다. 공수처를 이거 통신 자료를 봤다고 해서 사찰이라 공격할 게 아니고 네. 이건 바로 역풍으로 공격 대치기 받으니까 차라리 공수처가 무능하다. 저는 그게 맞다고 실력이 보거든요. 없다. 이걸로 공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우리 이 작가도 알다시피 1호 사건 조희연 사건도 지금 기소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 검찰에 갈 걸 왜 하냐고 네.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1호 구속, 2호 구속 다 지금 손준성 검사였는데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네.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출범해서 그 맡은 사건마다 다 실패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런 조직을 왜 만들었냐. 문재인 정부가
강요해서 조금 외압을 넣어가지고 만든 거 아니냐 야당 탄압하려고.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조직이다. 네. 능력이 없고 무능한 조직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점수 따는 데 더 좋다. 약간은 뭐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입학 비리 얘기했던 거 결국은 사과를 하게 됐는데 그거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아주 강한 걸 던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사찰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그렇죠. 강한 걸 주장하려고 하는데 금방 논파되는 건 갖고는 하면 그렇다 해서 그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도 8시간 만에 사과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또 이재명 아들 거는 우리가 착오했는데 해경군 김씨 사건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그 사건도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불기소가 된 건데.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다시 들고 와서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에 여당 시절에는 막강한 어떤 정보력이라든가 또 전략적인 면에서 뛰어났는데 민주당보다 지금 보면은 너무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전략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정보력이지만 한 번만 뉴스를 한 커플만 들여다보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이것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지금 말하던 지금 여당 지금 공세인데 국회의원 야당 60명 의원이 아들 입시 의혹을 꺼내 들었다가 뭐 8시간 만에 지금 이것을 사과하거나 유감 표명을 했던 지금 이 작가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의혹을 제기하려면 네. 어느 정도의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60여 명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네. 근거도 없을 뿐더러 이러이러한 이유로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하면서 팩트조차 다 틀려버렸거든요. 전혀 틀려버렸습니다. 삼수 재수도 틀려버렸고. 그러니까 삼수했냐 재수했냐 이렇게 기초적이고 어느 학과 입학했느냐 이것조차 다 틀려버렸는데 전형도 틀렸고요. 일반이냐 특별이냐 이것도 틀려버렸죠. 그러면 도대체 그 조직은 뭐하러 존재합니까? 그렇죠. 거기 그 60여 명 국회의원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럼 이거 확인된 거냐?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인데 또 이것도 한번 봐야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김종인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이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헛다리를 계속 제기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뭐 이따가 우리가 여론조사 분석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MBS 조사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재명 차이가 많이 윤석열 나던데요. 지지율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인은 뭐냐? 지금 다른 뭐 KSOI나 ARS 조사에조차도 이제 이재명이 좀 앞서 나가는 게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좀 윤석열 후보 유리했던 그렇죠. 부분인데요. 원인은 뭐냐? 크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그 김건희 씨 또 장모를 비롯한 가족 리스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홍이죠. 당 대표. 네. 예. 당 대표하고 뭐 윤핵관들 간에 어쨌든 내용 이 두 문제 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씨가 주말에 사과했으니까 그걸로 일단락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더 이상 가족 리스크는 나오면 안 된다. 네. 그럼 가족 리스크 나오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아하. 그래서 이미 쉰떡밥은 대장동을 들고 온 거고. 대장동으로 갔죠 바로. 바로 후보가? 갔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예. 그게 지지도 영향이 있었습니까? 안 됐죠. 이미 그거 다 반영돼서 이재명 후보 지지도 다 떨어져 있었던 반영이 상황인데 됐던 건데. 거기다가 지금 아들 문제로 또 헛발질한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주장이 안 먹히고 네거티브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 발언이 엄청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발언 지금 저도 귀를 좀 의심할 정도로 일단은 요 공수처 뭐 통신 자료 조회두고 뭐 무릎 꿇고 살기보단 차라리 서서 죽겠다 뭐 비판도 했고 지금 안동인가요? TK 네. 쪽에 가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 놓고 나라를 망쳤다. 근데 그 무식한 삼류 바보 중에 그 본인도 포함되는 겁니까? 본인도 데려다 놓은 사람이잖아요. 임명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뭐 그것까진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칩시다. 뭐 아마추어 정부는 이렇게 네. 비판할 수 있으니까 정부 여당을 통틀어서 정권 교체 비율이 높으니까 아직도. 근데 어쨌든 제 1당의 정식 후보고 네.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상대 경쟁자한테 가짠타. 어이없다. 내가 이런 중범죄자랑 토론을 해야 되느냐. 근데 윤석열 후보도 법률가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법률가고 무죄 추정의 원칙 어디 간 겁니까? 그걸 떠나가지고요. 안만 속으로 가짜한다 생각이 들어도 그걸 가짜한다는 얘기를 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오르면 괜찮죠.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제가 장담컨대 이렇게 계속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집니다. 네. 그 왜 그렇게 거칠어져요? 같지 않다, 어이없다, 토론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게다가 뭐 대통령 선거 할 필요도 없다. 정권 내놔라. 그런 얘기를. 이거는 민주주의에 또 원칙이 안 맞는 거니까 이렇게 강하게 하면은 지지율이 오르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패착입니다.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본부장이 얘기한 네거티브 안 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아마 그것을 의식했거나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주위에서 얘기했겠죠. 그래서 네. 부드러워졌는데 강하게 나가면 강하게 나갈수록 좀 대권은 멀어진다 이렇게 보이고 아까 제가 크게 지지율 빠진 원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가족 리스크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집안 문제였잖아요. 내홍. 가장 먼저 할 건 이거 수습입니다. 이 내홍 수습이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안는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이준석 대표 꺼내 가서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 절반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의 대표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자존심이든 뭐든 다 버리고 대권을 위해서는 이 대표한테 다시 머리 숙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설득할 필요도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이 대표는 명분만 주면 다시 갈 생각이 있거든요. 또 지난번에는 이준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준석이 잘못했네 이런 게 없었지만 지금은 두 번째야 이렇게 해서 또 비판이 많단 말이에요. 나가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조금만 다독여주면 다시 들어올 건데 그런 수습을 못 하고 그러게 지금 방치 상태 아닙니까? 근데 선거는 지금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전략 전술을 다 다시 짜야 됩니다. 근데 선대위를 재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런 지하에 잘랐지 않습니까? 네.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검찰총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고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돼요. 어제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리더십 발휘하지 못하고 당은 계속해서 이렇게 분란 상황으로 간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 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 보니까 지금 대거 이탈했던 호남의 비문계 인사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당을 해요. 뭐 예컨대 천정배, 유성엽, 최경환 10여 명의 전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돌아오는데 여기 이재명 후보가 주도한 대통합 조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뭐 대통합인지 뭔지는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플러스 알파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알파는 어렵습니까? 네. 플러스 알파? 아니 민주당이 싫어서 다 떠나간 사람 아니에요? 국민의당 쪽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전. 그럼 네. 뭡니까? 양지만 쫓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시 또 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네. 그동안 눈물 흘리면서 당 지켰던 사람들 뭐가 됩니까? 그게 지금 그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내부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작가가 그대로 얘기했는데 끝까지 당해서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이게 혹시 산토끼 잡으려 하다가 집토끼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럴 수 지적이 있죠. 맞다는 거죠. 예. 아, 그리고 이제 뭐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복당해가지고 나는 그냥 복당해서 민주당 잘 되기만을 기원하겠습니다. 이럴까요? 또 선거 나가려고 한 거란 말이죠. 뭔가 잡으려고. 정치인들이니까 그럼요. 지방선거든 뭐든 네. 나가려 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지역구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충돌이 되겠죠. 당연히 충돌. 준비했던 민주당 지금 옛날 사람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당원들도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요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민주당 선거에 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특히 호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동안 민주당 출신의 후보들이 네. 호남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뭐 비호남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네. 노무현 후보도 압도적으로 받았고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조금 어려워했습니다만. 그렇죠. 네. 근데 그때도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 굉장히 정성을 들였어요. 본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호남이 본거지도 아니고 또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비호감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경쟁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또 호남이 근거지고 네. 그래서 호남인들이 처음에 마음을 안 열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뭐 승리 공식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에서는 몰표를 받고 네. 거의 뭐 90% 이상의 몰표를 받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근거지인 영남에서 표를 뺏어오는 작전이었단 말이에요. 뭐 예컨대 한 20% 정도, 15에서 20. 그렇죠. 뭐 아니 이제 더 받으면 더 좋겠죠. 노무현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PK 출신이니까 거기서 더 많이 받았죠. 25, 뭐 30 또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예. 경남은 또 더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TK 출신이니까 TK에서 그렇게 뺏어오겠다. 네. 다만 그러려고 하면 호남에서 몰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한 달 전까지 여론조사는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호남 쪽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낙연 전 대표의 러브콜 보내고 뭐 정세균 전 총리와 손잡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요지부동이었단 말이죠. 음흠. 오히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져서 네. 계속해서 호남에 공을 들였는데 이게 한 달쯤 지나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스스로 조금 호남에서 무너지는 음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워도 내 사랑 민주당 후보 이재명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굉장히 많은 표를 얻고 있다. 공을 들인 결과라고 보는. 결과죠. 예. 이낙연 대표도 지금 왔고 뭐 크게 또 이렇게 복당시킬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이미 뭐 그건 그 전부터 네. 작업이 이루어졌고 아하, 그렇군요. 이게 뭐 제가 뭐 민주당 이야기를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이낙연 후보가 대표할 때부터 사실 네. 추진됐던 거예요. 이 사람들 복당은. 이분들 복당을. 그러니까 아마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후보가 손잡으면서 음흠. 이걸 조건으로 걸었을 수도 있겠다. 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책임은 뭐 후보가 지는 거니까. 아 그럼 이영호 무소속 이영호 후보는 저 갔는데 글쎄 좀 데리고 오지. 현역 의원인데요. 예. 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공을 들였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동의 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